오늘부터 손님 맞이에 들어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첫날부터 작품을 철거했다 다시 설치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광주시의 문화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70대 노인이 둔기에 수차례 맞은 뒤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사는 광주 지역 학교가 200곳에 이릅니다. 학교 10곳 가운데 7곳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보도, 오늘은 명확한 처벌 기준도 없는 경찰의 현 주소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일반인 관람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장 우리 생활에 한번 써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관람객의 시선을 잡는 개성 넘치는 작품 세계, 박수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굴리면 운동도 되고 조명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핸들을 돌리면 스마트폰을 켤 수 있을 만큼의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디자이너들이 꿈꾸는 미래의 에너지는 환경과 감성을 함께 생각하는 착하고 재미있는 에너지입니다. 일상적인 게 아무래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주와 부산, 대구 등 여러 도시의 디자인 센터들도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독창적인 생각으로 편의성을 높인 예쁜 생활 소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를 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이렇게 만든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은 힐링 텃밭으로 꾸며졌습니다. 식물을 가꾸는 건 단순한 먹거리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생활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말과 휴일 오후에는 예술인과 관람객이 함께하는 문화난장이 전시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동구 푸른길의 낡은 빈집을 디자인 하우스로 재생시킨 시민 참여 프로젝트 고래집도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에 빼놓을 수 없는 재미거리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이런가 하면 오게티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남북 단일팀 깃발 디자인 작품 중 일부가 북한 인공기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철거된 겁니다. 광주시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일기 디자인을 전시한 작품들 사이에 군데군데 빈자리가 있습니다. 어제는 분명 전시됐던 작품들이 밤사이에 갑자기 철거됐습니다. 철거된 작품은 11점. 하나같이 인공기 디자인이 포함된 작품입니다. 글쎄 그게 내 맘도 좀 걸리는 거지. 우리가 너무 동등하게 표현을 해주나? 이거 너무 잘해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 감독은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혹시라도 정부의 지원이 끊기지 않을까 염려한 광주시가 작품 설치 과정에서 감독에게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향후에 문제가 되면은 디자인 비엔날레 연속성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염려가 된다. 이런 부분에 전달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광주시는 이석기 사태로 민감한 시기인데다 최근 정부와의 갈등이 있었던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창작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만드신 분들도 표현을 한 건데 그 표현을 다 막아버린 거잖아요. 표현한 것들을.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논란이 일자 비엔날레 측은 철거 하루도 안 돼서 작품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지난달엔 이른바 체게바라 티셔츠 때문에 논란을 자초했던 광주시. 손가락질한다고 혹은 스스로 검열하느라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뒷전에 두는 태도는 문화수도와는 거리가 한참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7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둔기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이 남성의 부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는데 이 여성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70살 권모 씨가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전 8시쯤입니다. 함께 사는 아들이 발견했을 때만 하더라도 의식이 있었던 권 씨. 병원 치료를 받다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친 줄 알았지만 타살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머리에 둔기로 수십 차례 맞은 사실이 드러났고 집에서는 망치가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둔기에 의해 여러 차례 가격이 있었던 것으로 봐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경찰은 권 씨의 부인 66살 신모 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인 신 씨의 옷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얼굴에 상처가 있는 점이 근거입니다. 하지만 신 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싸울 이유가 없다며 평소에 사이가 좋았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파트 CCTV 분석 결과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신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학교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사는 광주 지역 학교가 2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민주당 유기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308곳 가운데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200곳이었고 비율로는 65%에 달했습니다. 전남에서는 170여 곳의 학교 인근에서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의 저지로 이틀째 출근을 하지 못했던 김장학 신임 광주은행장이 오늘 오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은행 노사는 취임식에 앞서 긴급 노사협의회를 갖고 고용 안정과 지역 및 직원이 원하는 민영화, 공평 인사 등에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오는 23일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 마감 등을 앞두고 파행이 계속되면 민영화의 차질이 우려돼 정상화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 6차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3만 498원 인상과 정년 연장, 순수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 20여 개 항목에 대한 일괄 타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사가 지난 5일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기아차 노사도 다음 주 초쯤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지금까지 6차례 부분 파업으로 모두 7천여 대의 생산 차질에 1,24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광주 지역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들이 단체로 전교조에 가입했습니다. 광주 모 사립여고 교사 43명은 전교조 광주지부에 가입 의사를 밝히고 오늘 단체로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은 이 학교 전체 교사의 65%로 사립학교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들 교사들은 비리 혐의로 구속된 재단 이사장의 학내 비리 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교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들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실태 연속 보도,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권,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수사기관들의 불법 조회를 끊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사기관들이 수사 목적 외에 국민의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아는 수사관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 사이에 공공연히 그건 너무 다 아는 사실 아니니까. 시험제는 금방 간단히 해버리는 거예요.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작 내부에서 벌어지는 무단 조회나 유출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광주경찰청은 감사에 적발된 경찰관들 대부분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았고 전남경찰청도 가벼운 징계에 그쳤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적발만 돼도 정직, 사고를 내면 강등 해임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는 무단조회 처벌 기준조차 없는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회를 몇 건 이상이면은 정징계를 하고 몇 건 이하면 정징계를 하고 그런 것은 안 나왔습니다. 허술한 제도도 문제입니다. 금융기관 등이 고객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개인정보 조회 여부를 알려주는 세상이지만 수사기관은 정보를 무단 조회당한 피해자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에게 이 내용을 반드시 알리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무단 어떤 개인정보를 열람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에게 당사자한테 통보할 수 있는 이런 좀 제도적인 시스템도 갖춰졌으면 좋겠다. 경찰이 조회하는 개인정보는 한 달 평균 1,400만 건, 1년이면 1억 7천만 건에 달하는 조회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가운데 얼마가 무단 조회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폐해를 없애려면 수사기관이 감찰을 강화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광주 교통약자 전용 차량 운영 방식이 예약제는 없어지고 즉시 전화제로 일원화됩니다. 광주시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 운행을 둘러싸고 일부 문제점이 노출돼 예약제를 폐지하고 즉시 전화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전용 차량 운행 횟수는 하루 730회에서 1000회로 크게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운행되는 전용 차량 2대는 전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언제 끝나나 싶을 정도로 지독했던 올 여름 더위가 물러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슬이 내린다는 절기 백로가 다가왔습니다. 쾌적한 기분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들이 광주 곳곳에서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김난희 캐스터입니다. 선선해진 가을밤을 즐길 수 있는 무료 뮤직 페스티벌이 광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빗속에서도 관객들은 큰 호응을 보냅니다. 요즘 락 페스티벌이나 그런 문화 공연이 많아진 추세에서 지방에서도 이런 공연이 있어서 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젊은 밴드, 네덜란드의 유명 재즈 밴드 등 세계 각 나라에서 찾아온 뮤지션들의 자유분방한 연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출신 음악가들도 지역색 짙은 즉흥 음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디자인 비엔날레와 함께 현대 미술 작품을 사고 파는 아트광주 13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아시아성에 초점을 맞춰 현대 미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세계 미디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아시아 스타 작가들의 아름다운 영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구 미술이 세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아시아성을 드러내는 게 이번에 아트페어의 주된 목적입니다. 풍요로운 가을 기운으로 설레이는 이번 주말,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즐기긴 더없이 좋습니다. 약하게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고 이후로는 구름이 햇살을 가리면서 종일 선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꽤 커졌습니다. 외출하실 때 긴 소매옷을 챙겨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난희입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문화장관들이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각국의 문화유산과 예술 작품을 소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동남아 문화장관 회의에서 각국 장관들은 이 같은 내용의 회의 의사록을 채택하고 앞으로도 문화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관급 회담을 정례화하기 위해 문화부 국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산하기관의 공무원이 원장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광주시 북구에 있는 한 전라남도 산하기관에서 4급 공무원 58살 박모 씨가 5급 공무원 58살 김모 씨에게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휴가를 자주 내는 것을 지적하다 싸움이 일어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48살 모 경위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만취 상태로 정차된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간부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봤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시의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광천터미널과 광주역, 광주공항 등지에서 택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합동 단속반을 꾸려 불법 주정차와 승강장 질서 문란 행위, 호객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천터미널과 광주공항 등에서는 장거리 고객 호객 행위야 승차 거부 등의 승객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